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두호동 일대에 작은 해양 신도시가 건설됩니다. 요트 계류장을 시작으로 바다를 매립해 호텔과 아파트 등을 짓는 투자 양해각서가 체결됐는데요. 성공하면 포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 영일만이 변신합니다.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는 요트. 그동안 계류장이 변변치 않았으나 두호동 일대 순수 민간 자본으로 계류장이 만들어집니다. 포항시와 동양건설산업은 두호 마리나 항만개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동양건설산업은 1단계로 오는 2018년까지 1,900여억 원을 들여 해상과 육지 8만 제곱미터를 개발해 육지와 바다에 각각 요트 100척을 정박시킬 수 있는 계류장을 만듭니다. 핵심은 2단계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이 끝나면 오는 2019년부터 1조 2천억 원을 들여 12만 제곱미터를 개발해 호텔과 아파트, 워터파크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포항은 해양 문화도시로 발돋움합니다. 포항의 해양 경관은 새롭게 조성이 되면서 하나의 성장 동력이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회사 측은 1단계는 자체 자본으로 2단계는 외부 자금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가 직접 조달에 대한 자금은 준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상당 부분이 외부 시설에 투자할 사람들을 유치하는 것, 이것이 사업 성공의 요건입니다. 자금 확보 외에도 해안 매립과 이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 2009년 마리나 관련법이 제정된 뒤 전국 40여 곳에서 추진되는 마리나 조성 사업. 순수 민자로 조성되는 첫 사업인 두호 마리나 항만 조성이 포항의 랜드마크이자 지역 관광 산업을 견인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유엔의 최대 전문기구 가운데 하나인 UNWTO, 즉 유엔 세계관광기구가 실크로드 경주 2015를 공식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UNWTO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등에 업은 경상북도는 해외 관광객 유치와 북한 참여 유도 등 다양한 이점을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중국 베이징에서 탈렙 리파이 UNWTO 사무총장을 만나 실크로드 경주 2015의 성공 개최를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UNWTO는 회원국들의 행사 동참을 독려하고 행사 결과에 UNWTO의 프로그램 반영에도 적극 나서게 됩니다. 또한 UNWTO가 추진하고 있는 실크로드 프로그램에 경상북도가 참여하기로 하는 등 5가지 협력 사항을 구체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UNWTO와의 협약으로 실크로드 경주 2015를 글로벌 문화 대축전으로 진행시키겠다는 경상북도의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유엔 산하기관이 특정 국가의 지자체 행사를 공식 후원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경상북도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UNWTO의 관심과 지원 속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163개국의 회원을 보유한 UNWTO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관광 산업의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외국인들 관심과 또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광 시대를 UNWTO와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UNWTO가 북한과의 긴밀한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크로드 경주 2015에서 북한 공연단의 참여에 힘이 실리는 등 남북 실크로드 교류에서도 UNWTO의 역할이 부각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메르스 여파로 경기도 좋지 않아 국내에서 휴가 보내기 운동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 역시 지역만의 여름 휴가 명소를 추천하며 피서객을 손짓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안동시 남우면의 카라반 캠핑장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평일인데도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깨끗한 시설인데다 취사나 난방이 가능하고 화장실과 샤워장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몸만 오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일단 공기도 맑고 뭐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애들 데리고 오기에는 딱 최상이고요. 뭐 시설도 깨끗하고 뭐 멀리 가지 마시고.
카라반 캠핑이 입소문을 타면서 8월 하순까지 이미 예약이 만료됐습니다. 7월, 8월에 성수기인데 주중, 주말 구분 없이 100%가 예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거센 물살을 가로지르며 달리는 안동댐 상류 수상스키도 피서객을 유혹합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수상스키뿐만 아니라 래프팅과 카누 체험, 수상낚시 등 즐길 거리가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고즈넉한 고택에 머물며 전통 문화를 소재로 한 실경 공연을 보는 것도 한여름밤의 추억입니다. 농촌 체험 마을에서 두부를 만들고 떡매를 치며 농촌 생활을 체험해보고 전통 오일장을 둘러보며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쏠쏠한 재미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자치단체마다 지역의 명소를 담은 안내문을 만들어 여행업체나 대도시 공공기관을 상대로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동에는 즐길거리, 볼거리, 체험거리가 참 많습니다. 올 여름 휴가를 맞아가지고 관광명소를 더 발굴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상을 벗어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소중한 기회인 여름철 휴가. 어떻게 보낼지 즐거운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신라의 찬란했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특별 전시회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립니다. 경주에서 처음 전시되는 국보 83호 금동 반가 사유상과 금관총 금관 등 600여 점의 문화재가 선보입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 불교 미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국보 83호 금동 반가 사유상입니다. 고대 동아시아 불교 조각의 걸작으로 경주에서는 처음으로 전시됐습니다. 국보 제87호인 금관총 금관과 경주 보문동에서 발굴된 금귀걸이도 신라 황금 문화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활발했던 신라 문화의 국제성을 보여주는 봉수형 유리병, 유리잔과 함께 석조 무인상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황금 문화와 왕경, 불국토 등 5개 주제로 신라의 역사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라에 대한 전시는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만 5가지 통합적인 주제로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전시는 이번이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주시 외동읍 절터의 석탑 부재로 사면에 약사불상의 온화한 미소가 새겨져 있는 탑신석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30점의 국가지정 문화재를 포함해 600여 점의 다양한 신라 문화재가 전시됐습니다. 경주박물관 개관 70주년과 실크로드 경주 2015를 기념하는 이번 특별전은 찬란했던 신라 문화를 통해 이 시대 문화 융성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라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21세기의 우리 경주 문화, 나아가서는 한국 문화를 융성시키는 그러한 바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법고 창신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신라의 황금 문화와 불교 미술 특별전은 오늘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침체되는 우리나라 철강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본이 추진한 고부가 가치 첨단 제품 개발과 소재 산업의 연구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은 지난 2011년을 정점으로 매출이 하락했고 2013년부터 고로업체의 영업이익률이 일본에게 역전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철강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소재 산업의 강점을 살려 자동차 등 철강 수요 산업에 맞는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학계와 정부기관이 함께 경쟁력 강화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대외 협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철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는 철이철철 사천황상에서 로봇 태권브이까지 특별전이 포스코 본사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종교적 수호신인 사천황상과 철조 열애 좌상에서 로봇 태권브이까지 고려시대부터 현대미술, 디자인까지 철 또는 금속을 사용한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철이철철은 포스코가 소장하고 있는 백남준의 작품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이번 특별전은 다음 달 13일까지 계속됩니다. 포항시 죽장면 상옥 친환경 농업지구에서 생산된 여름 토마토가 본격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옥 슬로시티 영농조합법인은 오는 10월 중순까지 60여 농가에서 3,500톤을 생산해 일본에 360톤을 수출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상옥토마토는 해발 400m에서 생산돼 저장성이 좋고 당도가 높아 올해 40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노동위원회의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대리인이 변호사까지 확대됩니다.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는 월 평균 임금 20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제기할 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대리인이 공인노무사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변호사까지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대리인 수가 기존 공인노무사 455명에서 변호사를 포함해 500여 명으로 늘어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은행은 대구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어 소상공인들의 신용보증 업무를 은행 지점에서 대행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대행을 맡은 업무는 신용보증 상담과 서류 접수 등으로 5천만 원 이하의 신용보증과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대구, 경북 240개 대구은행에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경북 동해안 지역도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기온도 평년보다 낮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연일 안개 소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 전 해상 곳곳에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가시거리가 좁아지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18도, 영덕, 경주, 포항 19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포항 24도, 영덕, 경주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1도, 독도 22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독도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